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사회 지문이고 페이지가 86쪽입니다. 가, 나 두 개의 지문이 나와 있는데 나 지문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나 지문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고 가는 그나마 좀 괜찮지? 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 어떠한 법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바람직함. 논의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함의 판단 기준이 필요하고 법 경제학에서는 이 바람직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할 거다.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후생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 크기 증가 여부고 이 후생이라고 하면은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후생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사후적 효율, 사전적 효율. 그럼 사후라고 하면은 일이 일어난 이후일 거고요. 사전이라고 하면 일이 일어나기 이전이겠죠. 그래서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로 나눌 수 있고 사후적 효율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산출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포를 조금 하면은 나 글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효율과 관련된 글이에요. 사전적 효율. 자, 절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갑과 을로만 이루어진 사회에서 갑의 물건의 을이 아무 허락도 받지 않고 훔쳐서 사용했다.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갑이 을의 물건을 훔쳐서 사용했다. 훔쳐서 사용한 상황인데 그러면은 물건이 갑에게서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물건만 이동한 거니까 요거는 똑같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요 물건에 대해서 갑의 후생이 80이고 을의 후생이 100, 갑의 후생이 100이고 을의 후생이 80이 누가 훔친 거야? 을이 허락받자고. 미안하네, 반대로 했네. 훔쳐서 사용했으니까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이동한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했을 때 후생의 크기가 갑은 100이고 을은 80이니까 사회 전체 후생이 마이너스 20이 발생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절도를 금지해야 된다고. 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됐잖아. 갑이 사용하면 100만큼의 사회적 후생인데 을이 사용하면은 80만큼의 사회적 후생이니까 전체 사회적 후생이 마이너스가 20이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절도의 문제점은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법적으로 절도가 허용되면은 자, 먼저 을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것이다. 왜? 일할 필요 없잖아. 도둑질해서 살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다. 갑 입장에서는 절도 방지 비용을 지출할 것이다. 그러면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근로의욕 저하와 절도 방지 비용 지출은 사회적 후생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사전적 효율 관점에서 볼 때 절 또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유인책이 생긴다. 자,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제도가 형성된 대표적 사례로 뭐가 있다? 도산법. 도산법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여기서 이제 채무와 채권이 나오는데 채권은 권리고요. 채무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면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이지.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고, 채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지. 채무와 채권의 관계인데, 자, 채무자 재산이 부채, 빚을 변제하기에 부족해가지고 도산 절차가 시작되면은 개별적 채권 추심. 자, 이 채무자가 채권자 A, B, C에게 채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A, B, C가 도산 절차가 시작됐을 때 채무자에게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채권자는 도산 절차 내부에서만, 얘네들은 도산 절차 내부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산 절차 내부. 이유가 뭐냐면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되면 누구나 먼저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할 거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괄호쳐봐 재산이 손상, 헐값의 매각 이런 것들이 뭐야? 후생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효율이 떨어진다. 법제도가 사전적 효율 관점에 기초해서 성립된 경우도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법. 요거는 지식재산권 관련법. 지식재산권 관련법에 의하면 소설, 노래를 표절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복제하더라도 원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복제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면 복제를 할수록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창작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작 유인책이 저하되어서 창작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사전적 효율 증진을 위해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사전적 효율과 사후적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이제 나아가 문제죠.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칠판을 조금 크게 쓸 거고 나를 이야기를 할 건데, 나 봅시다.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제1종 오류는 올바른 가설이 기각될 거다. 그 다음에 제2종 오류는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진다. 자,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을 제시해 줬어. 자, 가설은 뭐냐면은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했다? 준수하지 않았다. 다가 가설로 주어졌어요.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액이 1,000원이고 각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따른 주의 비용, 그 다음에 사고 확률 등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총 사고 비용은 주의 비용과 기대 사고 비용을 더한 값이다라고 돼 있어. 자, 가볼게요. 법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요 법이 정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1수준으로 정했어요. 그러면은 가해자는 1수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가설이 성립이 될 거야. 그리고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20%고요. 얘도 발생할 확률이 20%다라고 돼 있어. 이 경우 가해자는 어느 수준의 주의를 선택할까라고 해서 사전적 효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가해자가 0수준이다. 자, 0수준이니까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맞죠? 가해자 0수준을 지키기로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했을 때 0수준 주의를 선택하게 되면은 80%의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게 되고 주의 비용은 0원이죠. 주의 비용, 그 다음에 기대 사고 비용. 네, 영수준에서 주의 비용은 0원이고요. 플러스 0.8 곱하기 기대 사고 비용이 60원 해가지고 총 얼마가 나올 거다? 68, 48원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0.8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올 거냐? 라는 게 중요한 거야. 0.8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60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될 거잖아. 그래서 기대 사고 비용이 48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 80%의 확률은 이 가설은 옳은 가설이지. 맞아. 그래서 영수준에서는 가설은 뭐가 될 거다? 참이 될 거다. 가해자가 영수준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다시 봐봐. 법원에서 심리하는 가설이 뭐냐면은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얘한테 지금 벌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판단할 거란 말이야. 근데 가해자 주의 수준이 영수준이잖아. 법이 정한 기준 준수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럼 이 가설은 뭐가 될 거야? 법원에서 심리하는 이 가설은 참이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가 0.8인 이유는 뭐냐? 일종 오류가 올바른 가설을 기각할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80%의 확률은 뭐겠어? 이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이 0.8은 일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야. 요거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다음 이제 1수준. 자, 가해자가 주의를 1수준으로 높이면 가해자가 1수준으로 높이면은 추가적으로 주의 비용이 30원이 들어갈 거지만 자,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할 확률이 0.20%, 0.2에다가 20이 되면서 얘는 34원이 된다라고 했고 이 0.2, 20%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찾아내야 돼. 오케이? 자, 봐봐. 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가설이 뭐였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가설이잖아. 근데 가해자 주의 수준은 지금 1수준이지. 맞아? 그러면은 이 가설은 참이 돼, 거짓이 돼? 거짓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잘못된 가설이 된다. 맞아? 그런데 얘가 뭐? 잘못된 가설.
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20%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지. 그러니까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려야지 20원을 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가설은 거짓, 잘못된 가설이잖아. 지금 얘는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졌을 때 20원을 내게 되니까 얘는 주의 34원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2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2수준은 1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단계란 말이야. 그러면은 1수준은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2수준일 때는 주의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은 60원이 될 거고, 여기도 역시나 0.2 곱하기 10원이 돼가지고 62원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0.2 같은 경우에도 이거 보시면은 얘는 이 수준을 지켰잖아. 그러니까 얘는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를 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가설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고 이 0.2%도 잘못된 가설인 죄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내는 거니까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핵심이야. 이거 이해됐어 이제?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오류가 있을 때에 이 가해자한테 무엇을 준수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1수준을 준수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셋 중에서 비용을 보시면은 얘는 48원, 34원, 62원이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1수준을 지켜주는 게 비용이 제일 적게 들잖아. 그래서 이게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 1수준을 지키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찾았어. 계산 끝나고 이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찾았어? 찾았어요? 예를 들어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 확률이 40%로 바뀔 거래. 자, 쉬워. 40%로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0.8 대신에 뭘 해주면 돼? 0.6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36원이 되는 거고, 얘는 0.4로 바꿔주면 되니까 38원이 되는 거고요. 얘도 0.4로 바꿔주면 되니까 64원이 되게 되네. 맞아? 그렇게 했을 때 가해자는 만약에 40%가 된다면은 이 법이 정한 기준은 1수준을 지킬까 안 지킬까? 안 지키겠지. 왜? 0수준이 지금 비용이 제일 적게 들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안 지키는 게 더 이득이다가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 0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위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가해자에게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적정한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2종 오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위 계산 과정을 따르면 1종 오류와 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할 경우에 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 경제학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돼 있는데, 왜냐하면 1종 오류를 어길 때, 그지? 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게 되면 이 숫자가 뭐가 돼? 커지게 되잖아. 예를 들어서 줄여서 10%가 됐다, 0.9가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1수준이니까 0수준이 비싸야 될 거 아니야. 1종을 줄이니까 0수준이 비싸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니까 1수준을 줄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비싸지게 만듦으로써 이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지. 따라서 법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인책을 고려해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문제 한번 넘어가가지고 33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답 3번이고요. 34번에 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1번 보시면은 도산법에서 개별적 채권 추심을 인정하면 채무자의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증가 아니고요. 답은 2번이겠네요.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 자, 을이 80이고 갑이 1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 나왔었잖아. 그지? 그래서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 사후적 효율이 성립되는 이유였죠. 그죠?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 가가 법이 표절을 금지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겠죠. 감소. 4번 나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는 가해자의 사고 방지주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오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장치로 오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오류에 따라서 유인책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일부러 오류를 만들어가지고 장치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5번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것은 2종 오류가 아니고 뭐예요? 1종 오류죠. 기각하는 거. 35번 한번 가볼게요.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와 B로만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A와 B. 체결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A는 플러스 0원이고요. B는 마이너스 100원이다. 그럼 사회후생이 지금 마이너스 100원이 됐네요. 계약법은 A가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손해의 일부만 부담시킬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전자의 경우에는 손해부담을 시켰으니까 얘한테 마이너스 100원 손해를 부담을 안 시켰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100원 얘는 손해 일부는 플러스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사회후생이 전부 다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야.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도록 계약법이 정해지면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 손실은 100원보다 적어지겠군. 아니죠. 사회 전체는 무조건 얼마야? 마이너스 100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36번에서 36번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가 있더라도 적정한 사고 방지 주의 수준에 관한 유인책 20%가 있었지만 1수준을 준수하도록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였죠. 본문이. 2번 법원의 1종 오류, 2종 오류가 20%라고 한다면은 가해자에게는 주의비용 30원을 부담한다라는 것은 1수준이었죠. 요거 이해됐어? 3번 법원이 제1종 오류, 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 미만이라면 이거 10%로 선생님이 바꿔볼게. 10%로 바꿔가지고 계산해보면 0.9가 되겠지 이거는. 그러면은 얼마가 될 거야? 54원이 될 거고 10%로 바꿔보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 거야? 32원이 될 거고 얘는 61원이 되겠네.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선택하게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랬을 때 주의비용이 60원은 이 수준을 선택한다니까 틀렸네요. 30원을 부담하려고 하겠죠. 자, 법원의 1종 오류, 2종 오류 확률 40%일 때 우리 계산했지? 36, 38, 64로. 그지? 가해자는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요. 1종 오류, 2종 오류 확률이 20%에서 40%에 따라 높아지게 된다면은 가해자에게는 법원이 정한 적정주의 수준에 따라 행동할 유인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4번, 5번 똑같은 얘기 아닌가? 그죠? 37번 가볼게요. A를 보기처럼 설명할 때
A가 뭐였어? A. 위 계산 방식 1종 오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자, 보자. 나다부터 채워볼게. 1수준 기대 사고 비용인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을 낮추면 된다.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뭐였어?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1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었죠. 맞아. 그 다음에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뭐였어?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었어. 그래서 답은 2번이나 4번이 되면 되고요. 가해자의 사고 방지 수준을 몇 수준으로 정해놨어? 1수준으로 정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1수준으로 유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37번에는 2번이 되면 되겠네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어렵고 풀려면은 이거 이해하고 가야 된다. 계산식. 왜 2종 오류인지, 왜 1종 오류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부터 판단을 내린 거였어. 됐습니까? 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